안녕하세요. AI 로봇 시스템 강의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영어로 Automatic Emergency Braking, 줄여서 AEB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제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안전 제어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을 다룹니다. 특히 차량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보다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전 우선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실험하더라도 F1 텐트 차량이 절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언제나 safety first,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AEB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센서 구성,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실패 모드까지 함께 학습합니다. 셋째, TTC 기반 자동 제동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합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 즉 타임 투 콜리전을 계산하고 그 값을 바탕으로 제동 시점을 조정하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통해 우리는 이론뿐 아니라 실험과 실전 튜닝을 아우르는 완전한 AEB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5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 AEB 파이프라인과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어떻게 입력 데이터를 받아 최종 제동 결정을 내리는지를 이해합니다. 둘째, 오류 분류와 위험도 분석입니다. 위양성과 위험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생명을 위협하는 오류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셋째, 자율주행 차량의 거리 센서 구성입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이 어떻게 안전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넷째, F1 텐트 차량과 ROS에서의 라이다 활용입니다. 실제 실험 차량에 장착된 라이다의 데이터 구조와 ROS 메시지 처리 방식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리에서 충돌까지 남은 시간, 즉 TTC로의 확장입니다. 단순한 거리 기반 판단에서 벗어나 시간 기반 안전 판단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즉 AEB, Automatic Emergency Braking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AEB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잔해물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을 멈추는 것.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대시보드 중앙에는 빨간색 경고등과 함께 자동 제동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AEB 시스템은 차량 앞쪽에 장착된 센서들, 즉 레이더나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 앞 차량이나 보행자 또는 도로상의 장애물을 지식적으로 관찰합니다. 이때 핵심은 상대 거리와 상대 속도입니다. 우리 차량과 앞 차량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를 계산해야 하죠. 예를 들어,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우리 차량의 레이더가 그 순간의 속도 변화율, 즉 거리 감소 속도를 포착합니다. 이 값이 일정 임계값을 넘으면 AEB는 곧바로 경고를 표시합니다. 운전자가 제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스템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AEB는 자동으로 부분 제동을 시작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완전 제동 단계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차와의 거리 변화가 갑자기 커지거나 거리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경우 시스템은 더 강한 제동력을 적용해 충돌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EB는 상대 거리와 거리 변화율을 이용해 충돌 가능성을 계산하고 운전자가 늦게 반응할 때 자동으로 개입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이제 AEB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는 AEB가 충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명을 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1년 말 유럽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AEB를 의무화했습니다.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기본 장착 대상이 된 것이죠. 여기에는 AEB와 함께 작동하는 충돌 회피 기술군이 포함됩니다. 전방 충돌 경고, FCW, 악차와의 충돌 위험을 빠르게 알려주고 임박 충돌 제동, Crash Imminent Braking,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차량이 직접 제동을 개시합니다. 동적 제동 지원, Dynamic Brake Support,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미리 충전해 더 빠르고 강하게 제동이 걸리도록 돕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Lane Departure Warning, 차선을 벗어나기 전에 경고하고 전복 저항, Rollover Resistance.
급격한 조향이나 노면 변화에서도 차량의 자세 안정을 유지하며 사각지대 감지, blind spot detection, 즉 후방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위험을 감시합니다. 이 모든 기능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차량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이프티 버블, 안전 보호막을 형성해 위험이 닥치기 전에 먼저 감지하고 필요하면 스스로 대응하는 것. 결국 AEB는 독립 기능이 아니라 센서 융합과 제어 알고리즘이 결합된 종합 안전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이 수업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주행 알고리즘을 시험하면서도 자동차가 벽이나 장애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빠르게 실험을 반복할 수 있으면서도 항상 안전이 확보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해해야 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AEB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센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수집되고 처리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실패 모드, 즉 AEB가 제때 반응하지 못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가 왜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습 중 관찰로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구현의 핵심은 Time to Collision, 줄여서 TTC입니다. AEB 시스템은 앞의 물체와 충돌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TTC 기반 제동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속도와 거리의 변화율을 통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부딪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분의 F1 텐트 차량이 앞에 정적 장애물, 예를 들어 복도에 있는 박스를 인식하면 운전 방식이 조이스틱 수동 조작이든 자율주행이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안전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센서 데이터의 미묘한 차이, 반응 속도의 한계, 그리고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직접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이프티 랩은 AEB의 기본 개념을 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배운 TTC 기반 제동 원리는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될 물체 탐지, 추적, 회피 제어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뮬레이터를 열고 AEB 노드를 활성화한 뒤 장애물 앞에서 차량이 스스로 멈추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자동차가 자동 비상 제동, 즉 AEB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각 차량 사이의 거리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와 보정된 비전 파이프라인을 융합해서 동작합니다. 즉, 레이더는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비전 시스템은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시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동차는 주변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이런 인식을 얻기 위해 어떤 종류의 비전 처리 파이프라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물체 감지, object detection, 추적, tracking, 그리고 궤적 예측이라는 세 단계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A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변 물체의 거리 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레이더가 담당하죠. 둘째, 물체의 형태와 움직임 방향,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비전 시스템, 비전 파이프라인, 즉 카메라 기반 인식에서 얻습니다. 셋째, 그중 어떤 물체가 우리 차량에 가장 위험한가, 즉 critical object,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을 판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꼭 그 물체가 자동차인지 이나 아니죠. 트럭인지 오토바이인지를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AEB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물체가 움직이는가, 그리고 나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주변 물체들 중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차량이더라도 상대 거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멀리 있어도 급격히 접근 중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크리티컬 오브젝트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는 간단한 운동학 모델, 즉 속도, 방향, 가속도를 기반으로 궤적 트랙토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임박했는가를 판단하죠. 그 결과 시스템은 AB를 적용할지, 즉 브레이크를 밟을지를 참 또는 거짓 벌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동차들에 사용하는 AB 파이프라인의 기본 구조입니다. 물체를 탐지하고 거리 속도 방향을 계산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물체를 선택하고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여 필요시 AB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판단이 실제로 어떤 오류를 만들 수 있는지, 즉 위양성과 위음성, 그리고 그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B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잠깐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 이건 어떤 종류의 모델일까요? 폐기 모델, 딥러닝 네트워크, 아니면 더 단순한 무언가일까요? 우리가 본 구조를 다시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물체를 감지, 디텍트 object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와 카메라를 사용해 앞에 차량, 벽, 사람 등을 찾아내죠. 두 번째 단계는 거리, 진행 방향, 그리고 속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여러 프레임을 추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물체, 즉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크리티컬 object detection이라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 예상 궤적을 따라 충돌이 임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스스로 묻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까? 그 결과는 단순히 true 또는 false, 즉 AB를 적용할지 말지의 이진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시스템은 이진 분류기 (binary classifier입니다). AB는 복잡한 회귀 모델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다 (true) 또는 아직 안전하다 (false) 이렇게 판단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결정 시스템이죠. 이것이 바로 AB의 핵심 논리 구조입니다. 카메라와 레이더가 함께 작동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한 줄짜리 이진 모델로 기결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이진 분류기가 만들어내는 네 가지 가능한 결과,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그리고 false negative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어떤 오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AEB 시스템을 이진 분류기, binary classifier로 생각해 봅시다. 이 시스템은 매 순간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충돌이 임박했는가? 예, true. 아니요. 결과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실제 도로 상황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2x2 매트릭스, 즉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로 결과를 표현합니다. Y축은 분류기의 출력, 즉 시스템이 판단한 값입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 또는 아직 안전하다라는 AEB의 결정을 의미하죠. X축은 ground truth, 즉 현실의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로 위험이 있었는가? 늘 나중에 센서나 평가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표를 채워볼까요? 왼쪽 윗칸 클래스파이어가 true이고 실제도 true라면 그것은 진양성 true positive입니다. AB가 진짜로 위험한 상황을 올바르게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했던 이상적인 결과죠. 오른쪽 위, 클래스파이어는 true인데 실제는 false인 경우는 위양성 false positive입니다. 즉 위험하지 않은데도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착각한 경우입니다. 자동차가 괜히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죠. 불필요한 제동으로 승차감이 나빠지거나 뒷차가 놀랄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클래스파이어는 false인데 실제는 true인 경우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음성 false negative, 즉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이 경우 차량은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게 되죠. 이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클래스파이어도 false, 실제도 false라면 진행성 true negative입니다. 위험이 없고 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이 네 가지 경우 중 어떤 것이 생명에 가장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위험성, false negative입니다. AB가 위험을 놓치면 결과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표를 이해하는 것은 AB 설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양성을 얻고 얼마나 위험성을 줄이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신뢰성과 생명 보호 능력이 결정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위양성, false positive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양성은 실제로는 위험이 아닌데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제동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위양성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안전 철학과 맞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우면 일단 멈추자. 안전 쪽으로 오버콜을 하는 것이 언더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빈도입니다. 위양성이 자주 발생하면 차는 예측 불가능하게 걸컹거리며 제동합니다. 승차감은 나빠지고 뒷차를 놀라게 만들 수 있고 운전자는 시스템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는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그 누구도 이런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위양성은 안전 우선 관점에서는 허용 가능한 실수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제품 신뢰성과 사용자 수용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실제 예를 떠올려 봅시다. 길이 텅 비었는데 갑자기 강하게 제동한다면? 혹은 옆 차선 물체를 오인해 내 차가 불필요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사용자는 기능을 해제하고 결국 시장은 외면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학적 인센티브는 위험하면 과감히 멈춰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인센티브는 쓸만해야 한다입니다. AB 설계에서는 두 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위양성은 줄여야 합니다. 이제 위양성, false positive,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세 가지 예시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도심의 야간 주행 중 도로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AB 시스템은 왼쪽 혹은 오른쪽의 반사광이나 가로등을 잘못된 물체로 인식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운전자는 깜짝 놀라며 뭐지? 왜 멈추지? 하겠죠. 이런 경우는 센서 융합 오류나 반사 노이즈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한낮의 한적한 도로 위,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AB가 짧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가 도로 표면의 그림자나 경사를 물체로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오작동은 승차감에는 영향을 주지만 큰 위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체증 상황에서 AB가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는 실제 위험이 없지만 차선 옆의 차량이나 도로 구조물, 심지어 표지판의 금속 반사광이 정면 위험물로 잘못 분류된 겁니다. 이 경우 뒷차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되려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사례 모두 위양성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즉, 위험하지 않은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과잉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시스템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운전자는 AB를 끄게 되고 그 결과 진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핵심 교훈은 이렇습니다. 너무 안전하게 설계된 시스템도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 안전하지 않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반대 상황, AB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false negative, 즉 진짜로 위험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오류, 바로 위험성, false negative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앞서 위양성은 다시 불편할 뿐 생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왼쪽 아래 칸,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위험성, false negative입니다. 위험성이란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괜찮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즉, 충돌이 임박했는데도 AB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죠. 이건 단순한 알고리즘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오른쪽의 문구처럼 말합니다. False negative는 kill innocent people. 위험성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때문에 규제기관, regulators, 과 보험사, insurers,
이 오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은 곧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AEB 시스템의 설계 목표는 위안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성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조금 불필요하게 제동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안전 시스템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위험성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비극적 사례, 즉 우버 아리조나 자율주행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왜 AEB 평가에서 0% 위험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위험성, false negative 사례입니다. 시청 주의해야 돼요. Viewer discretion is advised. 이 장면은 실제 사고 상황을 포함합니다. 2018년 미국 아리조나주 템피에서 우버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였고 차 안에는 안전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의 라이다 센서는 충돌 약 6초 전, 즉 약 115m 거리에서 이미 보행자를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상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4.7초가 흘렀고 결국 시스템은 충돌 1.3초 전에야 비상제동을 시도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43마일, 약 70km였습니다. 만약 25마일, 약 40km로 주행했다면 멈출 수도 있었겠지만 속도가 너무 높았고 결과적으로 보행자는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이 보행자를 인식했지만 분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라이다는 물체가 있음을 감지했지만 그것이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또는 그림자인지 판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고 이후 볼보 엔지니어 팀이 같은 차량 모델에 대해 AEB 시스템을 다시 켜고 동일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그 결과 AEB는 보행자를 정확히 감지하고 충돌 전에 완전히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스템 자체의 설계는 올바르게 작동했지만 실제 시험 운전에서는 꺼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꺼져 있었을까요? 바로 잦은 위양성 false positive 때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제동이 너무 자주 일어나자 테스트 운전자들이 불편을 느껴 AEB 기능을 비활성화한 겁니다. 그 결과 AEB가 작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고 한 명의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인간의 신뢰와 기술 설계 간의 균형 실패를 보여줍니다. 사고 이후 법적 결과를 보면 우버 회사 자체는 형사 책임을 면했지만 차량 내 안전운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운전자인가? 제조사인가? 아니면 시스템인가? 이 질문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고 시 책임은 인간 운전자에게 있다고 말한다면 그 기술은 아직 진정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율 시스템이라면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위험성 false negative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할 시스템에서는 위험성률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도 이 원칙이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EB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 즉 0% 위험성 정책을 따르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의 성능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업계에서는 이제 AEB 등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별, 점수 또는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사용해 AEB의 신뢰도와 작동 범위를 정량적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다이아몬드 등급은 이 시스템이 시속 70마일까지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전방 또는 측면 회피 기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동적 제동 시스템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얘처럼 2.4성 등급을 받을 시스템은 시속 40마일 이하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중간 수준의 위양성과 위응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인간 대신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그 결정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는 단순한 정확도 수치가 아니라 실제 안전성과 책임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진행할 실습 랩에서는 바로 이 개념을 직접 적용하게 됩니다. 라이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B 알고리즘을 구현하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위양성은 과하지 않게 조정하는 튜닝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위응성, false negative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양성, false positive는 줄이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튜닝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A/B 시스템을 보다 현실적인 자율주행 환경으로 확장해 봅시다. 그 핵심은 바로 센서입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물체를 구분하고 거리와 속도를 감각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까요? 자율주행 차량은 왜 그렇게 많은 센서를 써야 할까요? 하나의 카메라나 하나의 레이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센서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복합적인 센서 융합 스펙트럼 중에 을 통해 현실 세계를 360도로 인식합니다. 이제 각각의 대표적인 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tructured Light 센서입니다. 적외선 패턴을 투사하고 그 반사 변형을 분석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근거리에서 매우 정밀하지만 햇빛이 강한 실외에서는 약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 스테리오 카메라입니다. 두 개의 카메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양안시차 패럴렉스를 이용해 거리를 추정합니다. 인간의 시각 원리와 비슷하죠. Z나 리얼센스 같은 센서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세 번째, 모노큘러 카메라, 즉 단한 카메라입니다. 단독으로는 깊이를 직접 계산할 수 없지만 시간에 따른 프레임 변화로 모션 기반 깊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주로 물체 인식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 레더입니다. 전파를 이용해 거리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비, 안개. 어둠 같은 환경에서도 가시광선 카메라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A/B의 핵심 센서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 얼트라소닉 센서입니다. 고주파 음파를 이용해서 매우 근거리, 약 5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합니다. 주차 보조, 파크 어시스트나 사각지대 감지, 블라인드 스폿 디텍션에 사용되죠. 그리고 라이다, 즉 라이트 디텍션의 레인징, 가장 정밀한 거리 센서입니다.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반사 시간을 측정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듭니다. 라이다에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플레이너 라이다, 2D 평면 스캔, 호쿠요 RP 라이다, 3D 라이다, 회전형, 타친 스캔, 벨로다인, 아우스터,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회전 없이 미세 전자빔 조향을 사용하는 신형 방식. 크기가 작고 내구성이 높으며 최근 상용 차량에 많이 탑재됩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물체를 구분하고 거리와 속도를 감각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까요? 자율주행 차량은 왜 그렇게 많은 센서를 써야 할까요? 하나의 카메라나 하나의 레이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센서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복합적인 센서 융합 스펙트럼 중에 을 통해 현실 세계를 360도로 인식합니다. 이제 각각의 대표적인 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tructured Light 센서입니다. 적외선 패턴을 투사하고 그 반사 변형을 분석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근거리에서 매우 정밀하지만 햇빛이 강한 실외에서는 약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 스테리오 카메라입니다. 두 개의 카메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양안시차 패럴렉스를 이용해 거리를 추정합니다. 인간의 시각 원리와 비슷하죠.
Z나 리얼센스 같은 센서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세 번째, 모노큘러 카메라, 즉 단한 카메라입니다. 단독으로는 깊이를 직접 계산할 수 없지만 시간에 따른 프레임 변화로 모션 기반 깊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주로 물체 인식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 레더입니다. 전파를 이용해 거리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비, 안개, 어둠 같은 환경에서도 가시광선 카메라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AEB의 핵심 센서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 얼트라소닉 센서입니다. 고주파 음파를 이용해서 매우 근거리, 약 5m 이내에 물체를 감지합니다. 주차 보조, 파크 어시스트나 사각지대 감지, 블라인드 스폿 디텍션에 사용되죠. 그리고 라이다, 즉 라이트 디텍션의 레인징, 가장 정밀한 거리 센서입니다.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반사 시간을 측정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듭니다. 라이다에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플레이너 라이다, 2D 평면 스캔, 예 호쿠요 RP 라이다, 3D 라이다, 회전형, 타친 스캔, 예 벨로다인 아우스터,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회전 없이 미세 전자빔 조향을 사용하는 신형 방식. 크기가 작고 내구성이 높으며 최근 산용 차량에 많이 탑재됩니다. 이제 첫 번째 센서 사례로 RGB D 카메라, 그중에서도 인텔 리얼센스 D43i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서는 단순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RGB 플러스 데프, 즉 색상 정보와 깊이 정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D43i는 액티브 인프레드 스테리오, 즉 적외선 기반 능동 스테레오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두 개의 IR 카메라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적외선 패턴의 변형을 관찰하고 그 차이로부터 거리 데프를 계산합니다.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이 카메라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슬램, 즉 시멀테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 매핑, 공간을 스스로 인식하며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둘째, 적외선 스테레오 방식 IR 스테레오 덕분에 빛의 색이나 색상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습니다. 실내나 야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깊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SDK가 매우 성숙했습니다. 리얼센스 SDK는 ROS와 파이썬, C++ 등 여러 환경에서 지원되며 보정된 IMU 센서도 내장되어 있어 자세, 오리엔테이션과 위치를 함께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측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약 10m 이내까지만 신뢰할 수 있는 깊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둘째, 노이즈가 많을 수 있습니다. 조명 조건이나 표면 반사율에 따라 깊이 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설정이 복잡합니다. 특히 리눅스 환경에서는 커널 모듈 빌드가 필요하고 파이프라인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화면 오른쪽의 데모를 보면 위쪽은 일반 RGB 화면, 아래쪽은 깊이 정보를 색상으로 표현한 뷰입니다. 가까운 물체는 빨간색, 멀수록 파란색으로 표시되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이 데이터가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리오 카메라, 즉 양안 카메라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사용된 장비는 바로 Z 카메라입니다. 스테리오 카메라의 핵심 원리는 스테리오 지오메트리 또는 멀티뷰 지오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같은 물체를 관찰하고 그 차이, 시차 디스페리티로 거리를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양안 시각 원리와 같습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야 차이를 뇌가 해석해 깊이를 느끼듯 스테리오 카메라는 두 영상의 차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거리 정보를 복원합니다. Z 카메라의 장점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측정 범위가 넓습니다. 적외선 패턴을 투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외 환경, 햇빛이 강한 장소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스케일러빌리티, 즉 확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 간의 베이스라인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가까운 거리용부터 수십 미터 거리용까지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IMU가 보정 캘리브레이트 되어 있어서 영상 기반 위치 추정, BIO,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에도 활용됩니다. 즉, 카메라만으로도 슬램,
동시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물체 표면의 질감이 적거나 단조로운 영역, low texture surface에서는 깊이 계산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흰 벽이나 단색 천장은 디스페리티 매칭이 거의 불가능하죠. 둘째, 베이스라인 폭이 깊이 인식 범위를 결정합니다. 두 카메라의 간격이 넓을수록 멀리 볼 수 있지만 가까운 물체에는 오히려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간격이 좁으면 가까운 물체에 강하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셋째, 연산량이 많습니다. 실시간 깊이 맵을 얻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와 빠른 디스페리티 계산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화면 아래쪽의 예시는 Z 카메라로 촬영한 3D 재구성 결과입니다. 왼쪽은 실제 RGB 이미지, 오른쪽은 스테리오 디스페리티로부터 생성된 깊이 기반 3D 모델입니다. 표면의 질감이 풍부할수록 포인트 클라우드가 더 매끄럽게 복원됩니다. 이제 세 번째 센서, 레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이전부터 오랫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어 온 센서입니다. 레이더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차량이 전파, RF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신호가 주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에코를 측정합니다. 이 반사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하고 도플러 효과, 더플러 시프트를 이용해 물체의 속도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저렴하고 멀리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비나 안개 같은 환경 변화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에서 상용화된 대부분의 AEB 시스템은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레이더는 공간 해상도, 스페이셜 레졸루션가 낮습니다. 즉, 물체의 형태를 정확히 구분하지는 못하고 그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만 줍니다. 또한 시야각이 좁아 도로 위의 표지판이나 고가도로 구조물에도 잘못 반응하는 위양성, false positive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컨티넌털 레이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전방의 물체들이 사각형으로 표시되고 각각의 속도와 거리 정보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카메라나 라이더와 융합되어 보다 신뢰성 높은 인지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레이더는 자율주행에 기일합니다. 물체의 거리와 속도를 안정적으로 감지하지만 형태 인식에는 약합니다. 이제 다음은 초음파 센서, 얼트라소닉 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짧은 거리, 즉 주차나 근접 탄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입니다. 이제 다음 센서는 초음파 근접 센서, 즉 Ultrasonic Proximity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매우 간단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의 근거리 감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동 원리는 고주파 음파의 비행 시간, Time of Flight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센서가 초음파 신호를 내보내면 그 신호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그 왕복 시간을 계산하면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밥쥐가 사용하는 에코로케이션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음파 센서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확도, accuracy가 높습니다. 둘째, 크기가 작고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셋째, 전력 소모도 낮아 여러 개를 차량 주변에 설치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용 차량에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초음파 센서가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우선 측정 범위가 매우 짧습니다. 보통 5m 정도까지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도가 낮고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차량 주변의 세밀한 환경을 인식하기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센서는 자율주행의 주요 인식 센서로 쓰이기보다는 주차 보조나 사각지대 감지, 즉 근거리 안전 기능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면 작은 차량 모형 주변을 초음파 센서가 스캔하며 가까운 물체의 위치를 포인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센서는 가까운 것만 잘 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정리하자면 초음파 센서는 자율주행의 눈이라기보다 손끝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정확히 느끼지만 멀리 있는 위험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인 라이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 중 하나, 라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래너 2D 라이다, 즉 호쿠요 30LX 모델입니다.
이 센서는 레이저 기반의 비행시간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이용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즉, 레이저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주변 환경의 2차원 거리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 라이다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둘째, 데이터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셋째,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고 처리 부하가 낮습니다. 그래서 ROS 기반 자율주행 연구에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센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F1 텐프 차량에서도 이 호쿠요 2D 라이다가 장애물 감지와 경로 추종의 핵심 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이 센서는 수평야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지형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있는 환경에서는 정확하게 장애물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즉, 높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테이블 위의 컵이나 낮은 톱과 같은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2D 라이다가 차량 주변을 스캔하면서 노란색과 빨간색 점으로 거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실제 F1 텐프 차량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경로를 인식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D 라이다는 단순하지만 빠르고 ROS 환경에서 가장 실용적인 센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높이 정보를 함께 감지할 수 있는 3D 라이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라이다 센서 중에서도 한 단계 발전된 3D 라이다 3다이멘셔널 라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모 하드웨어는 아우스터 OS2입니다. 이 센서는 마찬가지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즉 비행시간 측정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여러 층의 레이저를 동시에 회전시키며 공간 전체를 3차원으로 스캔합니다. 2D 라이다가 평면 하나만 본다면 3D 라이다는 위아래까지 포함해 완전한 3차원 점구름,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합니다. 이 덕분에 차량 주변의 모든 물체의 거리, 높이,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매우 강력합니다. 정확한 3차원 인식 능력, 카메라처럼 이미지 수준의 밀도와 해상도, 그리고 200m 이상 거리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성능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는 이 3D 라이다를 핵심 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가격이 매우 비싸고, 둘째, 회전하는 기계 부품 때문에 장기적인 내구성, reliability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이다가 생성하는 점구름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GPU 기반 경렬 연산이 필수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실제 고심 환경에서 촬영된 3D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보입니다. 건물, 차량, 사람까지 모두 구별되어 있죠? 아래쪽 다이어그램은 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포인트 필러스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2D CNN 형태로 변환하여 실시간 객체 인식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딥러닝 기법입니다. 정리하자면 3D 라이다는 자율주행의 눈, 아이입니다. 주변을 360도로 보고 거리와 형태를 동시에 이해합니다. 다만 비용과 데이터 처리가 과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더, 즉 고체형 라이다가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센서는 고체형 라이다, 즉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입니다. 데모 하드웨어로는 벨로다인 벨러라이가 대표적입니다. 이 센서 역시 비행시간, 타임 오브 플라이트 원리를 사용하지만 기계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고체형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레이저의 방향을 전자적으로 제어합니다. 즉, 이전의 2D나 3D 라이다가 회전하는 모터를 사용해 주변을 스캔했다면 이 센서는 움직이는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내부의 광위상 배열 (Optical Phased Array) 레이저의 위상과 각도를 조정해 스캔 방향을 아주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컴팩트하고 내구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진동이나 충격에 강하고 크기도 훨씬 작습니다. 둘째, 생산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칩 기반 구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비 전력이 적고 경량화가 쉬워 소형 로봇이나 드론에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한계도 있습니다. 첫째, 시야각, field of view이 제한적이며 둘째,
측정 거리, 레인지가 기계식 라이다보다 짧습니다. 또한 기술적 성숙도와 대량 생산의 가용성, 어베일러빌리티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오른쪽의 영상에서는 벨로다인 벨러라우가 도심의 차량과 도로를 스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초당 900만 개 이상의 포인트를 측정하여 거의 빛의 눈, Eye of Light처럼 세밀한 거리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하자면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는 라이다의 미래형 모델입니다. 작고 견고하며 저렴하지만 아직은 성능과 상용화의 균형을 잡아가는 중이죠. 이러한 발전 덕분에 앞으로의 자율주행 차량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인식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센서 중에서 우리의 실험 차량인 FF10th 플랫폼에 실제로 사용되는 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센서는 호쿠요 30LX 2D 라이더입니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 라이다는 초당 40회 회전, 40Hz 하며 한 바퀴를 돌 때마다 1080개의 거리 샘플을 수집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270도의 시야각, Field of View를 가지며 1cm 단위의 거리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라이다가 차량의 가장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센서가 주변의 장애물, 벽, 차량, 그리고 사람을 막힘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이 호쿠요 라이다가 수집한 데이터는 FF10th의 AEB, SLAM, 주행 경로 계획,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등 모든 인지 단계의 핵심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F1 차량에 실제로 장착된 평면형 라이다, 즉 플레이너 라이더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빛의 비행시간,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측정합니다. 레이저를 발사하고 그것이 물체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이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ance equals speed of light multiplied by time traveled divided by 2. 즉, 거리 equals 기체 속도 왕복 시간 divided by 2입니다. 빛이 물체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왕복 시간을 절반으로 나누어 실제 거리를 계산합니다. 라이다의 최대 탐지 거리는 결국 이 레이저가 가진 에너지 세기에 의해 제한됩니다. 멀리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반사된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호대 잡음비, 즉 시그널 투 노이즈 필요합니다. 또한 반사광의 세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빔이 퍼지는 정도, 반사면의 각도나 표면 재질, 대기 중의 습도, 그리고 수신기의 감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습한 날씨나 어두운 표면에서는 방사된 신호가 약해지고 따라서 인식 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라이다의 트랜스미터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물체에 닿은 뒤 리시버로 되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사실상 F110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F110 차량에 장착된 평면형 라이다, 즉 호쿠요 1LX 센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서는 10m 거리까지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고 약 270도의 시야각으로 주변을 스캔합니다. 그 말은 곧 차량이 전방과 양옆까지 거의 완전히 둘러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이다는 한 번에 한 개의 레이저 빔만 쏘는 것이 아니라 초당 약 40회, 즉 40Hz의 속도로 회전하며 1080개의 빔을 발사합니다. 각 빔은 약 0.25도 간격, 앵글 인크리멘트로 분포되어 있으며 각각의 빔이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스캔에서 1080개의 거리값이 생성되고 이 값들이 합쳐져 우리가 익숙한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라이다의 러스 메시지 구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센서 메시지, 레이저 스캔 타입으로 내부에는 여러 플로트 32 필드가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레인지, 즉 거리 배열입니다. 이 배열의 i번째 값은 i번째 레이저 빔이 감지한 거리, 즉 앵걸 민에서 시작해 앵걸 인크리멘트씩 더해가며 측정된 거리값입니다. 앵걸 민과 앵걸 맥스는 스캔 범위를 정의하고 레인지 민과 레인지 맥스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범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0.1m보다 가까운 물체나 10m보다 먼 물체는 신호가 약하거나 반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이 값들은 러스토픽/스캔으로 퍼블리시되며 우리가 이 토픽을 구독하면 터미널에 실시간 거리 배열이 출력됩니다. 만약 장애물이 탐지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그 빔의 값은 인피니티, 즉 무한대로 표시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 배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율주행 차량의 눈과 닿습니다. 바로 이 거리 배열을 이용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Follow the Gate 같은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순한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자율주행의 핵심인 인식, 퍼셉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라이다 스캔이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다에서 한 번 스캔을 수행하면 1080개의 거리 측정 값이 배열 형태로 출력됩니다. 이 배열을 보통 A 대괄호 I라고 표현하고 각 AI는 I번째 레이저 빔이 감지한 거리, 즉 I번째 스텝의 거리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번째 레이저의 측정 거리이고 A1479는 마지막 레이저 빔의 거리값을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들은 레인지스 배열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앵글 민에서 앵글 맥스까지의 스캔 범위를 따라 정렬됩니다. 터미널 출력에서 보이는 INF, 즉 인피니티 값은 라이다가 해당 방향으로 10m 이내에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방향에 아무것도 없거나 신호가 너무 약해 반사광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INF 값들은 유효 범위를 벗어난 측정치로 간주되며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제외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끔 낸, 즉 너더 넘버 값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센서가 신호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레인지 민보다 작거나 레인지 맥스보다 큰 값, 그리고 INF나 NAN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필터링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값들은 모두 신뢰 가능한 거리 측정치가 되며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우리가 장애물의 위치를 추정하고 맵을 구성하고 충돌을 회피하는 핵심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AB 시스템이 실제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 또는 위험하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영상은 안전한 세이프 상황의 예시입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인식하고 자동 비상 제동이 적절한 시점에 작동합니다. AB가 충돌을 감지하자마자 차량은 즉시 감속하고 추가적으로 회피 조향, evasive maneuver까지 수행하여 사고를 완전히 피합니다. 이처럼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한 경우를 우리는 안전을 의미하는 인디케이터 펑션 값이 1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영상은 위험한 unsafe 상황의 예시입니다. 앞쪽에 정지된 트럭이 명확히 시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B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결국 차량이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경우는 명백히 AB가 트리거되지 않은 실패 사례로 인디케이터 펑션 값이 0, 즉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예시를 통해 우리는 AB 시스템의 성능을 단순히 작동했다, 안 했다 수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안전했는가, 충돌이 발생했는가라는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을 하나의 이진 함수, 바이너리 펑션으로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은 이후 우리가 AB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false negative, 즉 작동해야 했지만 작동하지 않은 위험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개의 영상은 AB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단순히 안전하다 또는 위험하다로 나누는 대신 연속적인 스펙트럼, 즉 단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 영상은 안전 세이프 사례입니다. AB가 적절히 작동하고 운전자가 추가적인 조작 없이도 차량이 매끄럽게 속도를 줄이며 충돌을 완전히 회피합니다. 이 경우는 명확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가운데 영상은 경계, 마지널 상태를 보여줍니다. AB가 어느 정도 개입했지만 완전한 회피는 아니고 운전자의 즉각적인 조작, 예를 들어 급조향이나 제동이 함께 이뤄져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안전하지도 완전히 위험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양상은 위험 unsafe 상황입니다. AB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은 정지된 트럭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는 시스템 실패로 간주되며 안전 지표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처럼 안전 세이프티를 단일한 이진 지표로 정의하는 대신 안전, 경계, 위험의 3단계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면 시스템의 반응 품질을 더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단계 안전평가를 통해 AB 알고리즘의 반응 임계값, 즉 언제 브레이크를 작동할 것인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은 바로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죠. 수학적으로 간단하고 계산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다나 카메라 혹은 초음파 센서 같은 장치들은 모두 이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오차나 불확실성도 잘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앞에 물체가 몇 미터 떨어져 있다라는 정보는 매우 신뢰할 수 있죠. 이 점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듯 사람과 차량의 거리는 순간적으로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가 아직 멀더라도 두 객체가 서로를 향해 빠르게 접근 중이라면, 즉 상대 속도가 높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죠. 결국 안전을 단순한 거리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AB 시스템이 진정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얼마나 가까운가가 아니라 언제 충돌할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타임 투 컬리전, 즉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 거리보다 훨씬 실질적이며 위험도를 반영하는 촉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임 투 컬리전, 즉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DTC는 간단히 말해 현재 속도와 진행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에고 차량과 앞차가 언제 부딪히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가치입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거리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안전 기준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AB 시스템이 실제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시점은 앞차와의 절대적인 거리보다 남은 시간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아래쪽의 그림을 보세요. 왼쪽의 파란색 차량이 이고 비에클, 즉 우리 차량이고 오른쪽의 주황색 차량이 리드 비에클, 즉 앞차입니다. 두 차량은 일정한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은 TTC 값을 계속 계산합니다. 먼저 TTC가 일정 임계값 이하로 줄어들면 가장 먼저 Forward Collision Warning, 즉 전방 충돌 경고가 활성화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에게 시각적, 청각적 경고를 주는 정도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고 TTC가 더 줄어들면 시스템은 Partial Braking, 즉 부분 제동을 시행합니다. 이때는 속도를 완전히 줄이진 않지만 위험도를 완화하기 위해 제동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를 그림에서는 1단계, 2단계 부분 제동 구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TC가 임계값 TFB, 즉 Time for Full Brake 이하가 되면 드디어 Full Braking, 즉 자동 비상 제동이 전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차량이 가능한 최대 제동력으로 즉시 감속을 시작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즉 TTC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 계산이 아니라 AB 시스템의 경고와 제동을 결정하는 핵심 트리거 신호입니다. 이제 Time to Collision, 즉 충돌까지 남은 시간을 수식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TTC IT는 시간 T에서 에고 차량과 I번째 객체 사이의 충돌까지 남은 시간을 뜻합니다. 먼저 분자 RIT는 에고 차량과 물체 사이의 현재 거리, 즉 레인지, 거리값입니다. 이 값은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를 통해 직접 측정됩니다. 이제 분모를 볼까요? 도트 RIT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 즉 레인지 레이트, 거리 변화 속도를 나타냅니다. 두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의미하죠. 따라서 식 전체는 RIT를 마이너스 도트 RIT로 나눈 형태입니다. 즉 현재 거리 나누기 상대 접근 속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른쪽 아래의 기호입니다.
브래킷 X 플러스는 X와 제로 중 더 큰 값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음수일 때는 제로로 처리한다는 의미죠. 왜 이런 처리가 필요할까요? 만약 두 물체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면 레인지 레이트는 양수가 됩니다. 그럴 경우 충돌 위험이 없으므로 TTC는 무한대, 즉 인피니티로 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물체가 서로 접근 중이라면 현재 거리와 접근 속도로부터 충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앞차와의 거리가 10m이고 상배 속도가 초당 2m라면 TTC는 단순히 5초가 됩니다. 즉 5초 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이 일정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AEB 시스템은 자동으로 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차량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면 레인지 레이트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이때 TTC는 무한대로 설정됩니다. 즉, 충돌 위험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인지 레이트, 즉 거리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타임 투 컬리전, 즉 TTC가 현재 거리 나누기 거리 변화율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 거리 변화율, 도트 RIT,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식은 간단합니다. 도트 RIT equal VX 곱하기 코사인 세타 I. 여기서 VX는 차량의 전진 속도, 즉 forward speed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타 I는 라이다에서 발사된 I번째 빔의 각도를 뜻합니다. 즉,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를 각 빔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투영한 값이 바로 이 레인지 레이트가 됩니다.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차량의 속도 벡터를 물체와 차량을 잇는 방향 벡터 위에 정사형해서 얻은 값.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차량이 전진할 때 정면 방향의 라이다 빔은 속도 성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까우면, 즉 정면을 향한 빔일수록 가장 큰 거리 변화율을 가집니다. 반면 측면의 빔은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작아지고 거리 변화율도 작게 계산됩니다. 결국 이 레인지 레이트는 라이다의 각 빔마다 달라지며 각 빔 방향의 상대 속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실제 AEB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각 빔의 거리 변화율을 이용해 충돌 위험이 가장 큰 방향, 즉 가장 작은 TTC 값을 가진 빔을 찾게 됩니다. 이때의 최소 TTC가 바로 비상제동을 결정하는 트리거 신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라이다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다 센서는 호쿠요 10LX, 그리고 RO에서는 이 데이터를 레이저 스캔 메시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이 메시지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앵걸 빔, 앵걸 맥스, 그리고 앵걸 인크리멘트라는 세 가지 주요 필드가 있습니다. 이 값들은 각각 라이다 스캔의 최소 각도, 최대 각도, 그리고 인접한 두 빔 사이의 각도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쿠요 10LX의 경우 앵걸 미는 약 마이너스 135도, 앵걸 맥스는 플러스 135도 정도입니다. 즉, 총 270도의 시야각을 커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앵걸 인크리멘트 값은 각 빔이 얼마나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센서는 0.25도 간격으로 총 1080개의 빔을 발사합니다. 즉 1080개의 거리 샘플이 한 번에 스캔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을 보면 플롯 32배열 레인지스라는 필드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배열은 각 빔이 감지한 물체까지의 거리, 즉 레인지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인지스의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빔의 거리,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빔의 거리, 이런 식으로 나열됩니다. 앵걸 민에서 시작해 앵걸 인크리멘트 단위로 각도를 증가시키면서 각 빔의 거리 데이터를 함께 묶으면 결국 우리는 라이다가 본 환경의 2D 단면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충돌 감지, 매핑, 로컬 경로 계획, 그리고 이번 강의의 핵심인 AEB, 자동 긴급 제동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앵걸 빔, 앵걸 맥스, 앵걸 인크리멘트는 각도 정보를, 레인지스는 거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라이다의 실제 스캔 결과를 좌표 공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 라이다 빔마다 TTC 값, 즉 충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실제 제동 결정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에고 차량, 즉 우위 차량이 있고 오른쪽에는 리드 차량, 즉 앞차가 있습니다. 두 차량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면 앞서 계산한 여러 빔의 TTC 값들도 작아지게 되겠죠? AB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가장 위험한 방향의 TTC가 일정 임계값보다 작아지면 제동을 시작하라. 이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T, 위가 되면 최소 TTCI. 여기서 T는 시스템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임계시간, 즉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최소 TTC 값입니다. 예를 들어 T가 1.5초로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 어떤 방향에서 계산된 TTC가 1.5초보다 작아지면, 즉 1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때 자동 제동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아래쪽을 보면 제동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TFCW, 즉 Forward Collision Warning 단계에서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첫 번째와 두 번째 Partial Braking 단계에서 시스템이 부분 제동을 시작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브레이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돌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Full Braking, 즉 완전 제동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전 과정은 TTC의 변화율과 임계값 비교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가장 작은 TTC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계산하고 그 값이 문턱값 T보다 작으면 즉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로직 덕분에 AB 시스템은 불필요한 오경보를 줄이면서도 실제 충돌 상황에서는 빠르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B 시스템은 이진 안전 판단 구조입니다. 센서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단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주행을 계속할 것인가. 둘째, 위험성, false negative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위양성이 조금 남더라도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센서 융합, synfusion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센서가 가진 장점을 결합해야 거리, 해상도, 강건성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넷째, 평면 라이다와 ROS 레이저 스캔은 F&T 차량에서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가볍고 안정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TTC, 즉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순 거리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AB의 제동 로직은 얼마나 가까운가가 아니라 언제 부딪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속도 투영을 이용한 거리 변화율 계산을 통해 각 빔의 TTC를 구하고 가장 작은 TTC 값을 트리거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동 반응은 단계적으로 설계됩니다. 경고 단계에서 시작해 부분 제동을 거쳐 완전 제동으로 이행합니다. 이 TTC 임계값들은 여러분이 실습에서 직접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